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이자 평범한 주부였던 태주. 그녀는 어릴 적부터 가족처럼 지내던 강우와 결혼한 뒤 한복집을 운영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따분하고 지긋지긋한 일상에 넌더리가 났던 태주는 매일 밤 신발을 벗고 외출을 감행,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태주는 남편의 친구인 상현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이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친 듯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금단의 선을 넘어버리게 된 두 사람. 서로의 손과 발을 신나게 할짝거리며 영화의 분위기를 빨갛게 물들여 주시는데요. 하지만 상현의 진짜 정체는 사실 인간의 피를 탐하는 흡혈귀였고, 뒤늦게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주는 아이 깜짝이야를 시전, 겁에 질린 채 상현을 피해 달아나다가 곧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후 더욱더 대범해진 태주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정. 마치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처럼 거짓 정황을 꾸민 뒤 상현의 손을 빌어 끝끝내 남편을 없애버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사건 이후 태주를 찾아온 것은 짜릿한 해방감이 아닌 끔찍한 죄책감뿐. 급기야 괴로움에 미쳐 날뛰던 중 무슨 우리 세 식구 잘 사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너는 병균이야!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상현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상현은 인간의 피를 탐하는 흡혈귀였죠. 해피 버스데이 태주씨. 상현의 변덕으로 인해 무려 흡혈귀가 되어 다시 태어나게 된 태주.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태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억눌려왔던 욕구를 한꺼번에 분출하기라도 하듯 태주는 마구잡이로 인간들을 사냥하며 마치 동물원을 탈출한 맹수처럼 폭주를 일삼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사냥 시에는 무려 쪽가위를 이용 먼저 희생자의 목에 구멍을 낸 뒤 피를 빤다는 설정인데요. 태주에게 쪽가위란 욕망의 해소를 위한 일종의 분출구이자 혹은 죄책감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는 태주의 혼란스러운 양가 감정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태주의 만행이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자 결국 상현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정하는데요. 뱀파이어의 삶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상현과 이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태주의 갈등, 과연 이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순수함과 악랄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색다른 판무파타를 보여줬던 그녀 태주였습니다. 태주 힘이 엄청. 왜 이렇게 눈만 시뻘겋게 칠하고 다녀? 친절해 볼까? 그녀의 이름은 이금자. 동부이촌동 어린이 유괴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서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벌인 끔찍한 범행보다는 올리비아 허쉬를 닮은 미친 미모에 더욱 주목했는데요. 그렇게 금자의 인기는 한동안 식을 줄을 몰랐고 그 해에는 금자가 착용했던 물방울 원피스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금자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경주 여자교도소에서 13년간 복역. 이때부터 다양한 인맥들을 쌓게 되는데요. 모두가 기피하는 치매 노인을 돌보고 이 꽃을 너에게 준다. 신부전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 씨야 질질 짜고 지랄이야 재수없게.
일명 마녀라고 불리우는 폭군을 살해하는 등 발바닥이 얼마나 가려운 데인 줄 알아? 내가 뭐라 그랬어? 안 긁으면 가렵고, 긁으면 간지럽고, 안 긁으면 가렵고, 긁으면 간지럽고, 안 긁으면 가렵고, 긁으면 간지럽고. 고맙다, 금자야. 넌 정말 친절한.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뭐. 그러니까 언니도 밥 많이 먹고 약도 많이 먹고 빨리 죽어. 온갖 선행을 베풀면서 차례차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때 얻게 된 새로운 별명이 다름 아닌 마녀,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였죠. 그렇게 13년의 복역 생활을 마친 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금자씨. 하지만 이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었는데요. 고생 많았죠. 13년 반.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 금자는 유괴범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진범은 백한상이라는 영어 교사였고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살해해온 최악의 연쇄 살인마였던 것인데요. 당시 백한상이 금자의 딸을 인질로 삼아 그녀를 협박, 자기 대신 죄를 뒤집어쓰게 하고 감옥으로 보낸 것이었죠. 정말 누가 봐도 눈 돌아가게 만드는 백한상의 만행. 결국 금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준비해온 것인데요. 안녕히 가세요. 자그마치 13년을 준비해온 처절하고 치밀한 복수극. 여기에 백한상에게 살해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의 유족까지 가세하여 금자의 복수극은 한층 더 잔혹하고 세일 아버지는 그거 갖고 되겠어요? 괜찮은데. 강렬하게 완성됩니다. 자, 과연 우리 금자씨는 무사히 복수를 마치고 마음속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시선을 사로잡는 미친 미모와 냉기와 온기를 동시에 품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 한편으로는 속죄를 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피해 복수를 꿈꾸던 그녀의 모습은 명실공히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여성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복수는 나의 것과 올드보이의 뒤를 잇는 박찬욱의 복수 3부작 그 세 번째, 이금자가 선보이는 그 치명적인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가 이쁘다고 그랬잖아.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그냥 금자씨. 재현은 삼촌과 함께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맑고 청량한 삼다수 같은 소녀입니다. 어린 시절 러시아 마피아로부터 온 가족이 몰살, 이후 삼촌인 쿠토에게 거두어져 지금까지 길러지게 된 것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생존율이 10%밖에 되지 않는 희귀병에 걸리게 되고 그날 이후 세상을 완전히 등진 채 시한부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상 모든 일에 지나치게 염세적, 입만 열었다 하면 찬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데요. 중학교 땐가 요만할 때 봤었는데 많이 컸네. 웃기고 자빠졌네. 초등학교 때도 그것보단 컸거든. 생판 초면에 반말은 기본. 야 임마, 언제 봤다고 어른한테 반말이야? 버리장머리 없이. 말은 네가 먼저 깠거든. 근본 없는 깡따구가 전립선을 후립니다. 혹시 연애하냐 니들? 하면 뭐? 네가 뭐라도 보태줄 거야? 또 너야 이발 저거. 주인공 태구와는 매번 티격태격하면서도 어느 순간 맵디 매운 어른의 로맨스가 장렬. 이리 와. 자자. 상관없어.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뭐. 아껴서 뭐해? 아니, 나도 그 취향이라는 게 나도 있어가지고.
하지만 그것은 재현의 착각이었죠. 치사한 새끼. 간도라. 응? 지는 뭐 내 취향인 줄 아나. 총기 밀매업자인 삼촌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총을 다루는데 능수, 매우 뛰어난 사격 실력을 자랑하며 이후 이 영화 유일의 사이다 액션을 담당, 관객들의 마음속에 오직 전여빈만 아로 새기는 가열찬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여빈의 팬이라면 무조건 추천! 소시민은 무영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평상시엔 언제나 밝은 모습의 평범한 여성이지만 실제로는 합기도 3단에 태권도 3단인 전직 복서, 불의를 보면 절대로 참지 않는 정의의 불나방이었는데요. 만약 일상생활 도중 개같은 일을 당하면 매일매일 친구에게 폭탄 문자를 발송, 저녁마다 샌드백을 조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폭 현장을 목격, 절대로 피해야 할 최악의 일진과 악연을 맺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한수강. 수년 전 끔찍한 폭행 사건으로 퇴학을 당한 뒤 2년을 꿇고 재입학하게 된 무영고등학교의 일진 리더입니다. 1년 전엔 기간제 교사 한 명을 끈질기게 괴롭혀서 죽게 만들었고, 이런 새끼들이 언제나 그렇듯 학생 하나를 타겟으로 삼아 지독한 학폭을 일삼는 새끼였죠. 아버지는 검찰의 높은 분이며 작은 아버지는 경찰서장, 엄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라는 전형적인 금수저 집안의 막자란 금쪽이, 심지어는 교감 선생님의 조인트도 깔 만큼 어마무시한 권력자로 군림하며 교사들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소시민, 끓어오르는 분노에 눈알이 돌아가지만 반드시 정교사가 돼야 했던 우리 시민이는 그저 모든 걸 꾹 참고 억누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급기야 한수강의 만행이 선을 넘게 되자 단전에서 출발한 뒷박이 소시민의 전두엽을 장악. 결국 그녀는 한수강을 응징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고양이 가면을 뒤집어 쓴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아온 모든 기술을 동원, 고양이 히어로가 된 소시민은 한수강을 무참히 발라버립니다. 공원에서도 발리고 당구장에서도 발리고, 여기가 무슨 인도네시아 발리도 아닌데 우리 수강이는 발리고 계속 처발리는데요. 전직 복서 출신의 기간제 여교사가 벌이는 꿈과 희망의 참교육 대잔치.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판타지지만 목구멍을 강타하는 시원한 동치미가 꽉 막힌 속을 통쾌하게 뚫어줍니다. 오직 신의 선이라 가능했던 한국형 걸크러쉬의 표본, 그 걸쭉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에 촉촉히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녀의 이름은 마우희. 차이나타운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는 범죄 조직의 데모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철저히 숨긴 채 차이나타운의 실세로 군림, 모든 이들에게 엄마라고 불리우는 정체불명의 여성인데요.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자신의 아지트로 납치, 어릴 때부터 앵벌이를 시키며 조직의 일원으로 키우게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하자가 보이면 그대로 아웃. 그야말로 경동맥을 찔러도 바람만 셀 것 같은 매우 냉정하고 차가운 여자인데요. 쓸모 없어지면
너도 죽일 거야? 사채업자들이 언제나 그렇듯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권을 추심하고 만약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그대로 장기를 적출, 오장육부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악랄한 사채업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딸처럼 여기던 일영이가 자신을 배신, 채무자였던 박보검과 썸을 타게 되자 결국 자신이 직접 현장에 등판하여 박보검의 목을 사정없이 따버리는데요. 우희에게 일영은 마치 친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일영의 배신이 뼈아프게 느껴졌겠죠. 분명 우희는 일영을 아꼈지만 그 방법만큼은 매우 뒤틀리고 변질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어쨌든 목숨을 걸고서라도 일영을 지키고 싶었던 그 모성애만큼은 진짜가 아니었을까요? 나 죽일 거니? 네. 이따 보자. 중국 길림성파를 이끄는 조선족 여인, 큰 칼은 전작의 빌런이었던 진하림의 의붓 동생으로서 오빠의 죽음에 대한 차디찬 복수, 그리고 불발된 마약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본명은 섭소천, 무려 천녀유혼에 등장했던 왕조연의 배역과 같은 이름인데요. 나의 섭소천을 중국 깡패로 만든 감독님의 패기에 깊은 빡침이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담배를 꼬나물고 있는 꼴초 중의 꼴초, 대략 1년 2개월 정도는 안 씻은 것 같은 꾀죄죄한 몰골이 돋보이는데요. 흉기 없는 얼굴에선 살기가 뿜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칼빵이 가득하며 일말의 가책 없이 사람을 죽이는 매우 잔인하고 냉혹한 킬러입니다. 조직의 보스인 이 선생의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 등장. 베일에 쌓여있는 이 선생을 아빠라 부르며 비정상적인 애착을 보이는데요. 그녀가 쓰고 있는 커다란 안경 또한 어린 시절 이 선생에게 받은 선물이라는 설정. 끊임없는 차별과 학대 속에서도 이 선생의 관심을 계속해서 구걸하는 애정 결핍의 프로 집착러입니다. 전작의 진하림의 버금가는 매우 강렬한 캐릭터로서 한효주의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친구였죠. 다만 어울리는 역할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다 떠나서 영화 자체가 완전 폭망이라 캐릭터고 나발이고 모조리 작살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편만 보시는 걸 추천하지만 연변의 그지로 변신한 한효주가 보고 싶다면,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그럼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가네코 후미코는 가나가와현 출신의 무정부주의자, 일명 아나키스트입니다. 1919년 3.1운동을 목격한 뒤 부당한 일본 정부에 맞서기로 결심. 이후 박열이 기고한 개새끼라는 시를 본 뒤 심장이 아야하여 곧바로 박열에게 달려가 동거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혹시 배우자 있어요? 俺は一人者です。 우리 동거합시다. 거침없는 말빨과 불같은 성미를 장착, 바른말 고운말로 불량배들을 참교육시키고何偉そうに刀振り回してんだこのチンピラの。なあ熱いかこの野郎。消えろこの野郎。 박열과 함께 불령사를 이끌며 항일 무장투쟁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여성으로서 대우받기보다는 자신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 동지로서 평등하게 대해주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요. 박열과의 동거서약 항목에도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며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지. 응. 이거 진짜 후회 안 하지? 안 하지. 됐다.
박열이 폭탄 테러에 대한 계획을 자신에게 숨기자 극대노를 시전, 곧바로 응징하는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폭탄이 손에 들어오면 다 말하려고 했지. 나를 통지로 여기지 못하면 너랑 같이 못 가. 이후 일본군의 계략으로 인해 박열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곧바로 그를 따라 공범임을 자처, 후미코 또한 감옥에 갇히고 마는데요. 간수가 만약 개소리를 싸지른다 그러면 보란듯이 몇 배로 돌려주고 陵辱されてこそ天皇陛下の前にひざまずくつもりか。あんたから入ってきな。私が熱烈な天皇の信奉者に侵されたら外の人間たちがなんて言うかな。全世界が日本の野蛮性と並びにお前の名前を記憶するようにしてあげるか。 재판 당일에는 무려 조선의 전통 한복인 치마 저고리를 입고 등장.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극강의 패기를 보여줍니다. 静かにしろ! 심지어는 재판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도 그녀는 만세를 부르며 일본 정부를 조롱했는데요. 일본인의 몸으로 자국의 만행과 맞서 싸웠던 가네코 후미코. 결국 그녀는 자신이 나고 자란 국가에서 역적으로 낙인 찍힌 채 감옥 안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최희선은 일본인 후미코 역을 완벽하게 소화,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 여우상과 여우주연상을 혼자서 휩쓸었는데요. 그야말로 최고의 연출과 최고의 각본, 그리고 최고의 배우가 만들어낸 매우 놀라우면서도 당연한 결과물이었죠. 나라 잃은 남자와 나라를 버린 여자의 가열찬 연애담. 지금까지 박열의 가네코 후미코였습니다. 평범하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진이 말해줄 텐데. 그녀의 이름은 요시나가 유리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의 직속 비서로서 화려한 옷차림과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본작 최고의 비주얼 깡패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재색 겸비의 표본, 감독님의 취향을 양껏 반영한 아름다운 발뽐새가 돋보이는데요. 하지만 간헐적 폭발 장애가 의심되는 지랄맞은 성격. はい、お電話を承りました。あんた誰？専門総会秘書綾波でございます。 지랄하지 말고 여시나 처먹어. そちらも一緒にな。 여보세요? 싸가지를 한 사발씩 말아쳐먹은 무개념 행동으로 불. 불. 니미를 목통이고. 영화 초반부 최악의 진상이자 빌런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소다미는 결코 그럴 애가 아니었죠. 아니나 다를까요? 중반 이후 백호라는 청년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미나상, どうぞ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 갑자기 일본군을 상대로 무쌍을 시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녀의 진짜 이름은 안강옥. 함경도 출신의 조선인으로서 유령과 함께 총독분해로 잠입한 또 한 명의 스파이, 즉 흑색단 소속의 두 번째 유령이었습니다. 원래는 만주를 기점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로서 불굴의 투지와 정신력을 장착,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근본 독립투사인데요. 나는 흑색단 소속 안강욱. 내가 유령이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 나를 잡지 못한다. 백발백중의 뛰어난 사격술과 극강의 전투력을 장착, 영화 후반부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박소담에 의한 박소담을 위한 영화. 사실상 주인공 박차경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 영화의 찐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만약 박소담의 팬이라면 닥치고 거두절미, 강력 추천합니다. 나라도 찾으면 담배나 끊을까? 더 맛있어질 텐데 왜? 안호규는 1911년 경성에서 태어난 여성 독립투사입니다. 원래는 친일파 강인국의 쌍둥이 딸 중 한 명이었지만 독립운동가였던 어머니에 의해 태어나자마자 만주로 보내졌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남편이 보낸 집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마님. 눈을 좀 감아주십시오. 내가 왜 자네 앞에서 눈을 감나? 쌍둥이 자매 미츠코는 아버지 슬하에서 부유하게 성장. 어릴 때 쌍둥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지? 맞지? 예, 그랬었죠. 근데 안 죽었어 그때. 왜냐? 내가 오늘 봤거든. 반면 오규는 만주를 거점으로 하는 이청천 한국독립군의 제3지대 저격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관을 사살한 죄로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있던 중 약산 김원봉에 의해 첫 번째로 차출,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속사포 추상옥, 폭발물 전문가 황덕삼과 함께 간도참변의 지휘관이었던 카와구치 마모루, 안호균의 친부이기도 한 강인국 암살 작전에 투입되는데요. 주력으로 사용하는 무기는 조준경을 장착한 러시아제 모신 나강, 저격수 출신답게 뛰어난 사격 실력을 자랑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야간 전투에서 상대방이 쏜 조명탄을 이용 탄수초 만에 기관총 사수만 골라서 사살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도 강력한 화력의 톰슨 기관단총과 호신용 서브 웨폰인 마우저 권총 등 다양한 개인 화기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시력을 보완하기 위해 저격 시에는 동그란 안경을 착용, 글자 그대로 미친 폼을 보여줍니다. 또한 후반부 결혼식장 전투씬에서는 그야말로 역대급 장면을 연출, 천장지구 이후 최고의 웨딩드레스 자태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실존했던 독립운동가인 남지연을 모티브로 안중근과 김상옥 그리고 윤봉길에서 한 글자씩을 줍줍, 그렇게 안호균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엽기적인 그녀의 그녀와 더불어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전지현 최고의 인생캐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걸크를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 다들 여자가 대장이라 이상한가? 네. 그럼 하나만 묻지. 안동진은 왜 사형수가 됐어? 상관을 쐈습니다. 그럼 뭐 대장 호셔야지. 무비 뾰. 무비 뾰. 와!